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오늘 자랑스러운 광복절 2019년 8월 15일입니다. 네, 74주년 광복절 날입니다. 네. 그런데 우리 마음이 참 복잡하네요. 그럼요. 네. 사실 광복절에 그 즐거웠던 저 이제 어머님께서 그 이야기를 하세요. 네. 어머님 연세가 많으시다 보니까 광복절 날 어쨌다더라. 외할아버지께서 종이에다가 태극기를만 그려가지고 들고 나갔다 그런 말씀하시면 그때 감동이 어쨌겠습니까? 그리고 제대로 된 나라 한번 만들어 보겠다고 우리 선열들이 정말 열심히 뛰었습니다. 네. 여기까지 왔습니다. 정말 전 세계인들이 부러워하는 국가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순간 대한민국 국민들이 이민 가겠다는 사람이 늘고 있습니다. 이게 뭡니까? 저는 이 정권에 대해서 정말 분노를 금치 못한다는 게 바로 이런 겁니다. 열심히 뛰어서 이 나라 만들어 왔는데 이 나라 국민들의 사기를 완전히 땅에 떨어뜨리게 만들었습니다. 적폐청산이라는 이름 하에 대한민국 국민들을 다 때려잡고 양분시켰습니다. 이걸 분노를 제가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만든 거죠. 문재인 대통령과 그 국가 운영 세력들이요. 네, 74년 동안 우리가 걸어온 길은 그야말로 성장과 그다음에 자랑과 그다음에 우리 모두가 눈물과 땀 속에서 이룬 위대한 업적의 기간이었습니다. 그런데 네. 그 74년이라는 것을 문재인이 지금 매우 일본에 대해서 화풀이, 분풀이를 하면서 시대착오적인 정말 성장이 지체된 대한민국을 마치 이것이 우리 대한민국의 현실인 것처럼 실체인 것처럼 문재인이 호도하고 있습니다. 그의 정치적인 그 꼼수, 속임수에 지금 대한민국의 광복 74주년이 정말로 어떻게 보면은 눈물을 흘리고 있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1945년에 광복이 됐습니다만 우리는 전순국의 지위를 얻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나라에 말하자면 경제 성장에 돈도 없어서 미국에게 거의 원조에 의존한 국가였습니다. 그러다가 경제 성장을 위해서는 일본의 배상금이 필요하다. 당시에 박정희 그 장군이었죠. 그렇게 생각해서 이른바 일본하고 이 기나긴 14년에 이르는 말하자면은 한일 협정 이걸 위한 그 기나긴 줄다리기에 이 거래를 또 협정을 맺기까지 그 협의를 하게 됩니다. 처음에 이 시작을 했을 때 얼마였는지 아십니까? 이 우리 쪽에서는 8억 달러를 원했고 일본은 7천 달러를 주겠다고 했습니다. 저도 이 문서를 봤을 때 7천만이 아니고 이렇게 봤을 때 7천 달러였습니다. 그러나 결국 우리나라는 5억 달러의 무상을 일본으로부터 이 배상금이란 이름 아래 얻어냈습니다. 그리고 74년 동안 지금 일본이 우리를 두려워할 만한 나라로 컸습니다. 성장했습니다. 이 일본의 식민지 지배하에 있었던 나라 중에서 한국만큼 눈부시게 성장한 나라는 없습니다. 또 일본에 이른바 배상금을 받았던 동남아의 국가들 필리핀 4.4억 달러 받았죠. 말레이시아 2억 불 받았죠. 뭐 인도네시아 뭐 많이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그 나라 중에서 일본에 정말 겨눌 만한 정도로 눈부신 경제 성장을 한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일본의 배상금을 얼마 받았다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만큼 눈부신 경제 성장을 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데 이 모든 것을 문재인은 뭉개버리고 있고 수치스러운 것이라고 하고 있고 1965년에 한일 협정 자체를 없애버리자, 폭파시키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나라의 자랑스러운 역사이고 우리의 업적인데 말입니다. 네, 이제 우리가 식민지를 경험했던 국가가 이제 국가를 만들려면요,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 이제 네이션 빌딩이라고 그럽니다. 국민들의 아이덴티티를 형성을 해서 국가를 하나로 만드는 것이죠. 두 번째가 이제 민주주의, 정치 체제, 세 번째가 경제 체제로서의 산업화, 근대화를 이야기합니다. 자, 대한민국은 이 세 개를 다 이뤘습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독립한 국가들 120여 개 국가가 됩니다. 그 국가들 가운데서 정상적인 국가들 가운데서 나라다운 나라, 뭐 도시국가를 빼고요. 나라다운 국가 가운데서 이 세계를 다 이룬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자랑스러운 역사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현재 국가 운영하는 자들은 이 역사를 부인하고 수멸의 아주 수모스러운 역사, 정말 무슨 뭐 완전히 우리가 할 수 없는 어쩔 수 없는 역사로 지금 그런 식으로 오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자랑스러운 역사를 이 정권 들어와서 정말 깨버리는 게 국가적 아이덴티티, 네이션 빌딩을 지금 깨버렸습니다. 국민들 분열시키고 있는 겁니다.
친일인지 반일인지 매국론이 이런 발언하면서 국민들을 깨버리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우리처럼 정말 잘 살아보자 하면서 뭉쳐와가지고 매진했던 앞만 보고 달렸던 그런 나라가 없어요. 그런데 이 나라를 지금 갈라놓고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이념주의자들이. 거기다가 이제 친일 반일을 붙여가지고. 두 번째, 민주주의 이뤄냈습니다. 정말 전 세계에서 자랑스러운 민주주의 국가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대한민국이 민주주의 국가라면서 검찰력을 동원해서 정적들을 탄압하고 깜빵에 집어넣고 있습니다. 이런 민주주의 국가 없습니다. 민주주의도 지금 퇴보하고 있습니다. 산업화 어떻게 됐습니까? 정말 대한민국의 경제가 지금 곤두박질 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만 잘 된 줄 알고 있어요, 지금. 대한민국 경제 잠재 성장률 떨어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미래를 먹고 살 수 있는 기본적인 기초 산업 자체가 계속 몰락을 하고 있습니다. 서민들 더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경제의 미래가 보이지 않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루었던 산업화와 근대의 그 업적마저도 훼손하고 깨고 깔아뭉개는 게 이 정권입니다. 그래서 지난 74년 동안 만들어왔던 것이 지난 몇 년 사이에 다 없어지는 이런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정말 광복절 맞으면서도 안타깝습니다.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시켜서 일본을 넘어선 일본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그런 국가를 만들어야 되는데 일본 사람들이 지금 우리를 무시하고 있습니다. 한때는 겁냈어요. 한때는. 그러다 지금 최근 한 2, 3년 사이에 제대로 안 돼. 무시하고 있습니다. 일본한테 우리가 무시받는 국가 이제 넘어서야 됩니다. 정말 일본 사람들이 참 부럽다. 나도 저 나라 가서 살고 싶다는 나라 만들어야만이 진정한 강복이 되는 겁니다. 네, 정환론을 주창했던 후쿠자와 유키지 같은 일본의 말하자면은 전략가들은 국가적인 대전략을 세웠던 거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근데 이만큼 국가적인 전략이라는 게 일본의 경우에도 매우 유효했습니다. 자, 1945년 때 나가사키와 히로시마에 폭탄이 터졌고 원자폭탄으로 인해서 일본은 그야말로 초토화됐습니다. 그래서 일본 국왕 히로히토는 인간에 불과하다. 그리고 바지춤에다가 딱 손을 찔러넣은 메가다하고 굴욕적인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러나 일본은 미국에 찰싹 붙어갖고 미국의 원조와 모든 것을 받아들이면서 안보 일본을 하면서 미국과 함께 갔습니다. 그래서 1965년에 20년 후에 일본은 세계 제2의 부국이 됐습니다. 그래서 1965년에 일본은 우리나라와 함께 한일 협정을 맺으면서 우리나라에 5억 불을 주는 즉 그런 아주 경제적으로 풍부한 나라가 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일본은 자신의 역사에 대해서 자랑스러워합니다. 왜? 국가 전략이 유효했고 국가 전략에 따라서 일본은 올바른 길을 걸어왔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런 일본이 제일 고마워하는 나라가 누군지 아십니까? 어느 나라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중국하고 타이완입니다. 왜? 중국과 타이완은 이른바 전순국의 레벨에 있었기 때문에 일본에 대해서 또 이유가 없긴 이유를 잘 모른다는 그 역사가들도 있지만은 이른바 배상금, 전후 배상금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일본의 정치인들은 이거는 일본에 대한 축복이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전후 배상금을 받아가지고 그야말로 경제에 눈부신 말하자면 성장을 이뤘습니다. 우리 나름의 국가 전략이 유효한 것이었던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여러분 8월 15일 오늘 우리의 국가 전략이 유효했고 우리는 일본을 말하자면 위협하는 경제 국가로서 눈부신 발전을 이룬 겁니다. 후쿠자와 유키즈는 뭐라고 얘기했느냐. 또 일본의 많은 정한론자들은 한국은 일본 열도를 겨누는 칼이다. 한자루의 칼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제대로 일본 열도를 겨누는 한자루의 칼 위협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새로운 국가 전략을 이제 우파 정권에 의해서 정권 심판을 통해 가지고 반드시 이루어야 됩니다. 그게 오늘 8월 15일 우리의 과제인 것입니다. 제가 한마디만 덧붙이겠습니다. 전 세계에서 이 광복절이란 표현을 쓰는 나라는 대한민국과 대만밖에 없습니다. 다 승전 기념일입니다. 인도네시아도 승전 기념일이라고 합니다. 필리핀도 승전 기념일이라고 합니다. 우리만 광복절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빛을 다시 찾은 날. 이런 거 가지고 지금 시비할 생각 없습니다. 단 현재 좌파들이 일본과 전쟁을 이야기하고 무슨 죽창가를 이야기하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진정한 승전 기념일을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일본을 이겨야 되는 겁니다. 정말 죽창 들고 우금치 전투 꼴이 나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광복절이 진정한 승전 기념일,
우리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승전 국가로 대접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승전을 이루는 것은 우리 조상들이 원했던 것처럼 일본을 이기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일본을 이기자는 게 아니라 감정적으로 하자는 게 아니라 정말 진정한 선진국, 모든 면에서 일본이 부러워할 수 있는 나라, 그런 나라 같이 만들어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럼 국민들이 찢어지면 안 돼요. 하나 힘을 합쳐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현 정부가 하는 것이 국민들을 갈갈이 찢어놓고 그다음에 민주주의를 퇴행시키고 그다음에 대한민국의 국가 경쟁제를 퇴행시키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는 겁니다. 정말 다시 한번 제안을 하겠습니다. 진정한 승정 기념일을 만듭시다. 네. 자, 여러분, 17일 날, 이번 주 토요일 날 5시에 이 코리아나 호텔 옆에 원표 공원에서 안방 TV 문재인 심판 집회가 있습니다. 그날은 여러분 드레스 코드 있습니다. 윗돌이 모두 하얀 옷 입고 오세요. 백이 민족의 문재인 심판입니다. 자, 그러면은 금요일 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내일 뵙겠습니다.